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오늘은 대량의 데이터를 엑셀에서 분석하고자 할 때 가장 중심에 있는 도구죠. 바로 피벗 테이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셀을 열면 저는 전국 고속버스 이용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분석을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필터링을 한다 해도 특별히 여러분에게 단편적인 정보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88선, 경부선, 구마고속도로 구마선, 호남선 이런 것들로 출발지와 도착지별로 이용 인원이라든가 이용률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마우스를 맨 처음에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곧바로 가요. 어디로요? 삽입에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왼쪽 끝에 피벗 테이블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외부에 엑셀이 아닌 다른 DB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외부 데이터 원본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저는 범위 번쩍거리고 있어요. 확인.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러면 다른 시트에 이렇게 열리네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는 도화지, 즉 피벗 테이블이 보여질 레이아웃 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피벗 테이블의 중심 센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께서는 이 4개의 영역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4개의 영역이 있어요. 필터 영역, 행, 열, 값. 이 중에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건 행과 값이에요. 열은 없어도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제일 우선 단순하게 저는 그 88선, 경부선, 경인선, 구마선 얘네들 이용 인원이 몇 명인지 그 요약 정보만 알고 싶어요. 가장 단순한 것부터. 그럼 해요. 자, 선별 이걸 끌어다가 행에다 놓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여기가 행이에요. 이렇게 있네. 그죠? 그리고 얘네들 이용 인원이요? 총 이용 인원 이걸 끌어다가 값에다 놔요. 이렇게 나왔어요. 88선은 한 해 동안 72,543회, 경부선 153,780명 이용, 경인선 155,035명. 그쵸? 이렇게 이용했단 얘기예요. 근데 답답하다. 여기서 그 88선이 여러 운행 경로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지? 궁금하죠? 그리고 이게 또 우등하고 고속하고 있던데, 그죠?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죠. 그래서 나는 여기 보면은 그 차종이 있더라. 이게 바로 일반 고속이냐 우등이냐 이거죠. 이걸 끌어다가 여기다 놓습니다. 행에다가. 그럼 이렇게요.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요. 일반 고속버스 88선의 이용 인원,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등 고속의 88선의 이용, 경부선, 경인선, 보이죠? 쭉 보면 우등 고속을 이용한 인원이 더 많아요. 조금 더. 그죠? 2147,813명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과 값만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석하려는 그 포커스에 어느 정도 만족도를 주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잘 만들어졌다 조금 빗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없애려면요 더 간단해요. 끌어다가 버리면 돼요. 그것도 싫다.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자, 요거 보시면은 차종 보이죠? 이렇게 클릭하면은 필드 제거. 누르면 없어져요. 이것도 필드 제거.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죠? 그런 생각이 마구마구 용서슴 쳐야 돼요. 필터가 뭘까?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필터에다가 곧바로 여기에 있는 선별 얘를 끌어다가 필터에다 놨어요. 그럼 필터 위치는 여기 꼭대기예요. 자,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이따 보세요. 그 다음에 저는 행과 열에 행에는 출발지를 끌어다 놨습니다. 좀 더 세세하게 분석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열에는 도착지를 끌어다 놨습니다. 아주 멋있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값에 이제 이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 값이 있겠죠. 요약값. 이 값에는요. 요 출발지에서 도착지를 이용한 사람의 인원수 값에다 놨습니다. 어때요? 나왔죠? 자, 된 거예요. 이러면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행, 여기가 열이에요. 됐습니까? 어하, 그러면 제가 행에다가 더 추가할 수 있나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출발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버스와 우동버스로 나누겠다. 그럼 이렇게 일반 고속, 우등고속 이렇게 나눴어요. 더 복잡해지는 느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자 보세요. 이게 필터예요. 나는 전체 보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영동선 확인 보세요. 어떻습니까? 영동선 하니까 필터링 되죠? 아, 이럴 때 사용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동선. 그래서 고향 화정에서 출발해서 강릉까지 가는 사람들 인원수 3,911명이 이용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럼 또 이번에는 동해선 확인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동해선은 동서울에서 삼척, 서울 경부에서 삼척.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니까 일반 고속과 우등고속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보니까 얼등하게 우등고속을 많이 이용하네요. 그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터링이 무엇인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가 있고 뭔가 그 각각의 데이터별로 큰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것을 필터에다 배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호남선, 경인선, 88선, 구마선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이해되죠?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필터링을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피벗이었습니다. 짬을 내서 배우는 엑셀 팁. 자, 여러분께서는 피벗 테이블을 공부하고 계신데요. 피벗 테이블의 값 필드 설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피벗 테이블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요. 자, 이 피벗 테이블은요. 제가 필터링을 2개를 했어요. 예를 들어 구마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등고속을 이용하는 인원수를 분석해 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석을 좀 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구마선이 아니라 경부선이라고 골라봅시다. 가장 노선이 많죠. 경부선 확인. 어때요? 우와, 데이터 되게 많다. 그죠? 경부선의 우등고속 노선을 여러분이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분석할 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영양가가 없는 애들은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여기가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이 너무 와닿지 않지요. 그래서 행 레이블 클릭하면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행 레이블이라고 나와요. 이거를 지워버리고 출발지 이렇게 써요. 엔터 꽝. 바뀌죠?
열 레이블도 이와 같은 원리로 도착지, 엔터 꽝 이렇게 훨씬 눈에 빨리 와닿죠. 자, 그리고 이제 출발지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보면은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봤을 때 출발지에서 도착지 가는 이용 인원이 별로 안 되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출발지하고 도착지에 좀 더 영양가 있는 데이터만 얻고 싶어서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행과 열에도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출발지 요거 아래로 누르면은 값 필터라는 게 있어요. 있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서 출발지에서 크거나 같다. 그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인원 보이죠? 저는 출발지에서 이용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애들만 결과를 보고 싶어요. 확인. 어때요? 예, 5,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출발, 도착 나왔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지, 도착지 쭉 보니까 어때요? 우와, 이렇게 나오네.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 다른 데는 비어있죠. 여기는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동대구까지 8,443명이 이용했고, 부산까지 4,925명. 여길 통해서 부산 간 사람이 이렇단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출발지와 도착지에 각각 여러분이 값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용 인원 보이죠, 여러분? 여기가 뭐라고요? 값 필드, 값 필드예요. 자, 그러면 이 값 필드의 값들은 하나만 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총 이용 인원을 봤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고 싶은 거는 총 이용 인원 말고도 여기에 보면은 운행 횟수가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운행 횟수 몇 번을 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자, 운행 횟수를 끌어다가 값에다 놓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운행 횟수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데는 그 데이터가 어때요? 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쭉 보면은 부산에서 경주까지 간 거 보니까 5,712명이 이용을 했고 596회 운행 횟수. 확인되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값 필드에 값들을 어떻게 됩니까? 더 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럼 얘는 빼는 것도 똑같습니까? 그렇죠. 별로 도움 안 되는데 필드 제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끌어다 놓으면 된다는 거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값 필드는 여러분이 분석할 만큼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짬을 내서 배우는 엑셀 팁. 오늘은 피벗 테이블의 값 필드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피벗 테이블을 이와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뭘 배웠냐면 값 필드에는 여러분이 분석에 필요한 거 다 끌어다 놔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용률 필드를 끌어다 놨는데 문제는 원본과 비교를 해보니까 원본 데이터의 이용률은 63.1, 46.7 이와 같은데 왜 피벗 테이블은 1이나 2가 나오는 걸까요? 자세히 보니까 이용률에 사용되는 함수가 개수가 나왔어요. 이런, 그죠? 여기는 합계니까 총 이용 인원의 합계가 잘 표시됐는데 여기는 이용률이 개수로 나와서 정말 낭패예요. 여러분의 뜻과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개수라고 나와 있는 걸 저는 평균 이용률로 바꾸고 싶어요. 예, 동대구에서 경주까지 평균 이용률이 몇 프로인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개수로 나와 있는 함수를 평균으로 바꿔야겠죠. 여러분 여기 클릭하면은 값 필드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로 되어 있죠. 이것을 평균으로 바꾸고 확인. 어때요? 우와, 깔끔하게 나오는 거 봐. 그죠? 이렇게 함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 총 이용 인원의 데이터가 나온 건 좋은데요. 눈에 빨리 와닿지 않네요. 이거 세 자리마다 쉼표 찍고 이왕이면 23,898명 한글로 명자까지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 이용 인원에 대한 거죠. 여러분 이때 주의사항은 엑셀 처음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오른쪽 누르면 셀 서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셀 서식을 하면 이 데이터 하나만 바뀌어요. 그럼 범위를 잡아야 되나요? 그건 또 너무 복잡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기 총 이용 인원이죠? 합계예요. 여기 클릭하면 값 필드 설정, 표시 형식 보이십니까? 여기서 어때요? 셀 서식과 똑같네? 그래요. 사용자 지정해서 다 지워버리고 샵, 콤마, 샵샵 제로, 한글로 명 이렇게 쓰고요. 확인 이러면 한 번 더 확인 누르면 동네방네 다 들어가요. 어때요? 네,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건 뭔 뜻일까요? 대전 복합에서 공주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빈칸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렇죠. 대전 복합에서 공주까지 운행되는 차가 없단 얘기예요. 그럼 이런 칸 이렇게 빈 칸으로 냅두는 것보다는 0으로 표시를 하면 더 어때요? 깔끔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네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클릭해요. 이 빈 셀을 처리할 때는 클릭해요. 아무데나 빈 칸을. 오른쪽 누르면 자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레이아웃 및 서식에 보면은 빈 셀 표시를 어떻게 할 거니 체크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이 쓰면 돼요. 저는 별표 처리할래요. 그럼 별. 저는 0으로 쓸래요. 0. 노선이 없다. 한글로 노선 없음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0. 확인. 어떻습니까? 네, 빵명으로 표시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비어있는 셀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여러분이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 형식과 비어있는 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짬을 내서 배우는 엑셀 팁이에요. 오늘은 피벗 테이블에서 기준값 비교 항목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경우가 여러분 있어요. 어떤 거요? 제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담당자들이 있고 이들이 올린 매출 금액을 요약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요약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가 궁금하냐면 이 담당자들 중에 매출 금액 누가 제일 많이 올렸지? 찾으실 필요 없어요. 오른쪽 눌러서 정렬하면 됩니다. 내림차순하면 되죠? 큰 값이 먼저 나오면 돼요. 문병건 담당자가 이렇게 가장 매출 금액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고 싶냐면은 그 문병건 사원 매출 금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원들 있죠. 네, 다른 담당 사원들이 이 기준값 100%에 이걸 기준값으로 했을 때 몇 프로를 달성했는지 기준값에 대한 비율을 여러분이 분석 항목으로 하나 더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더 세부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출 금액이죠. 그러니까 얘도 분석에 사용할 거고 별도로 이것과는 별도로 기준 비율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매출 금액을 하나 더 값필드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럼 2가 생기는데 당연하죠. 자, 그러면 문병건 사원이
기준값, 이게 기준이에요. 이 사람 기점으로 딴 애들이 이 상위 바로 탑에 있는 이 사람과 기점으로 비교를 했을 때 몇 프로 달성을 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매출금액 2에서 클릭하면은 값 필드 설정이 있어요. 들어가면은 값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계산 없다고 나와 있죠? 이걸 눌러서 여러분이 기준값에 대한 비율, 이걸 누르면 나와요.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매출 금액은 나와 있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담당자 중에서 문병건 사원의 값을 기준으로 나머지 비율을 책정하겠다. 됐죠? 확인. 보이죠? 그러니까 문병건은 자기 자신이므로 100%. 그 다음 나머지는 뭡니까? 서용찬 사원은 문병건 사원의 매출 금액의 약 83.5% 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때 가장 이제 약한 것이 강문희 사원. 예, 전체 100%의 28.5% 수준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름은 못 바꿉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이거는 기준비 뭐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 되겠죠. 기준 비율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좀 더 여러분이 이렇게 안 보고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물론 해도 되지만 오른쪽 눌러서 값 표시 형식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차이 이걸 누르면은 문병건 사원이 100%일 때 딴 사원들의 차이 16.5% 차이가 나고 27.2% 무려 71.49%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차이로 계산을 할 건지 아니면 기준값 100이라고 했을 때 몇 프로 수준인지 이것은 여러분 분석에 맞게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겠죠. 짬을 내서 배우는 엑셀 팁. 오늘은 엑셀의 피벗 테이블 중에 슬라이서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서를 이용하면은 피벗 테이블의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의 필터링 작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제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담당 사원별로 거래처 그리고 매출 금액의 합계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도구에 분석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분석에서 필터 그룹에 보시면은 슬라이서 삽입이란 애가 존재해요. 자, 슬라이서 삽입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나는 부문별로 좀 내용을 보려고 해요. 또는 상품 분류별로 볼까 해요. 그럼 보세요. 상품 분류로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상품 분류 쫙 나와요. 보이죠? 이들 데이터가 다예요. 쭉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이 분류가 눈에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슬라이서 스타일이 별도로 제공됩니다. 하나를 골라보자고요. 저는 이걸 골라보겠습니다. 어때요? 눈에 띄죠? 자, 그럼 각 사원이 제가 음료수 제품에 대해서 거래를 한 사원들 쭉 어떻게 됩니까? 필터링 돼서 피벗으로 요약되는 거 확인됩니까? 우와, 그러네. 그죠? 화장수 이런 식으로 껌 보이죠? 곡물 이런 식으로 아하, 바로 이게 슬라이서 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슬라이서가 뜨면 상품 분류는 원본 데이터에서 존재하는 상품 분류 데이터를 이렇게 쭉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그 제품을 취급한 담당자와 거래처가 데이터가 요약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피벗 테이블 필터링 작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필터링 해제도 가능합니까? 그럼요. 이 표시 누르면 돼요. 필터 지우기.
깔끔하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다중선택에 체크를 하면 내가 상품 분류 중에 스낵 그리고 음료수 이 두 제품을 취급한 데이터에 대한 요약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다중 필터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슬라이서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슬라이스를 없애려면요? 너무 간단해요. 여기 점백이 나왔죠? 조절점 나와 있으면 딜리트 누르면 없어져요. 아주 간단하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짬을 내서 배우는 엑셀 팁이에요. 자, 오늘은 피벗 테이블에서 날짜 데이터를 위한 시간 표시 막대 기능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우리 피벗 테이블에서 날짜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기간별로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굉장히 많겠죠. 자, 이런 경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데이터 원본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날짜별로 나와 있어요. 4월달 데이터, 5월달 데이터, 그죠? 6월달 데이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자, 굳이 제가 피벗 테이블에서 날짜를 가져오지 않아도 또 보여드리죠. 날짜를 여러분이 넣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행, 열, 여기다 이렇게 날짜를 넣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 너무 많다. 그죠?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룹으로 만들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나는 월별로 할래? 체크하고, 그죠? 월별 확인. 이런 식으로 요약을 많이 하거든요. 4월달 요약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요약을 하고 또 데이터 가져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불편함, 이런 복잡한 작업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보면은 시간 표시 막대 삽입 이런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요. 날짜, 그죠? 체크합니다. 얘는 오로지 날짜 데이터만. 확인 나와 있어요. 우와, 깔끔하네, 디자인도. 그죠? 더 놀라운 건 얘도 스타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걸로 이렇게 하나를 골라보시기 바래요. 전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나는 2017년 3월달 데이터 없어요. 그죠? 이때는 거래가 없다는 얘기죠. 4월달 데이터, 5월 어떻습니까? 바뀌네. 그죠? 6월 이렇게 월별로 요약을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월별 말고 만약에 단연간에 걸쳐져 있다. 여기 월로 나와 있죠? 이걸 누르면 분기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분기, 3분기는 데이터가 없네요. 2분기 데이터만 있네요. 분기별로.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일별로도 봐요. 이렇게. 4월 1일 데이터 있네요. 2일 데이터 없네요. 3일 데이터.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처럼 날짜 데이터 행에 갖고 와서 또는 부문에 갖고 와서 그걸 그룹화하고 뭐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시간 표시 막대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단연간에 걸쳐서 존재하는 경우라면 연도별로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로 여러분이 필터링하여 결과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우는 방법 똑같아요. 필터링 해제하고 싶다면 해제, 없앨 때는 슬라이서와 똑같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돼요.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짬을 내서 배우는 엑셀 팁이에요. 자, 오늘은 피벗 차트 만드는 방법 설명드리죠. 사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때는
차트만큼 빠른 게 없어요. 그죠? 자, 그것도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차트. 그것이 바로 피벗 차트예요. 자, 일단 보시면은 이와 같아요.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네, 피벗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여 피벗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피벗 테이블 나와 있어요. 제가 담당 사원별로 취급하는 제품 그리고 거래처를 나열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여기 여러분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보시면 도구에 피벗 차트가 존재해요. 누르면 끝나요. 띵 이렇게요. 우와, 이게 뭐야? 네, 묶은 세로 막대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가죠, 뭐. 네, 저 이 모양으로 갈 거예요. 확인. 어떻습니까? 이게 차트야? 네, 그렇습니다. 자, 좀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이렇게 늘렸습니다. 자, 늘렸어요. 제가 이렇게 피벗 차트를 배치했는데 어떻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피벗 차트는 강력한 피벗 테이블과 연동한 필터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차트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 피벗 차트 안에서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부문 이거를 지금 자연식품 데이터만 검색하고 싶은데 하고 확인. 어때요? 우와, 나왔네. 근데 중요한 거는 피벗 차트에 필터링을 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에도 그 필터링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네. 그죠? 아, 그렇군. 그죠? 자, 그래서 부문별로 제가 자연식품을 검색했더니 데이터 이진수, 김종건, 김남일 이렇게 나와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피벗 테이블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데이터를 딱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자연식품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진수 사원이 특히 조미료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정말 많이, 단골 거래처를 많이 갖고 있구나. 그죠? 그 다음에 김종건 사원은 주로 스프에 대해서 좀 강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량의 거래처를 갖고 있다는 사실. 그죠? 그리고 이진수 사원의 조미료는 특히 거래처도 많을 뿐더러 매출액도 높아요. 따라서 어떤 결론? 이진수 사원은 이 담당자는 조미료에 대한 거래처, 이 사람을 더 조미료 관련한 그런 거래처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서포트를 해주면 되겠다. 이런 결론 나오겠죠.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요? 그러면 담당자를 이진수 한 사람만 뽑아볼게요. 자, 이진수 씨 체크하고 확인. 눌러보니까 어때요? 정말 더 자세히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원은요. 다른 제품은 취급하지 않아요. 오로지 스프와 조미료만 이 사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조미료는 스프는 그냥 하나의 거래처만 갖고 있고 거래처는 이렇게 5개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에요. 됐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담당자를 더 고르던가 아니면 어떻게요? 부문에서 자연식품 말고 화장품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 봤어요. 담당자 모두 선택하고 확인 눌러보니까 어때요? 와, 나오네. 그죠? 자, 이걸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선택은 어떻습니까? 네, 보니까 문병건 사원은 메이크업 제품에 대해서 아주 강해요. 그죠? 다른 건 좀 약하고요. 서영찬 사원 같은 경우에는 크림 제품, 매출액은 좀 약해요. 약하지만 크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거래처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죠? 그래서 좀만 더 지원을 해주면 이 화장품의 크림에 대해서는 서영찬 사원이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메이크업은 매출량은 좀 있는데 거래처가 별로 없고요. 그죠? 그래서 문병건 사원에 대해서 메이크업을 좀 더 늘려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이런 분석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피벗 차트.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좀 많으면, 대량의 데이터라면 피벗 테이블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 피벗 차트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필터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한 뭐 막대를 꺾은 선으로 바꾼다든가 표시 형식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 차트와 똑같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